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일잘러 장팀입니다. 네,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네, 오늘은 그 뉴스레터계 슈퍼루키 푸푼레터 희아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푼레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일단 제가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희아님이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푸푼레터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지금 2.6만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뉴스레터 채널이고 마케팅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별도로 개인 1인 창업을 하고 계시는 소위 말하는 진짜 찐 1인 창업가이십니다. 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일단은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희아님 이제 희아님 본명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상관없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네, 말씀해 상관없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희아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푼레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아라고 합니다. 푸푼레터는 바쁜 일잘러 분들을 위한 마케팅과 트렌드를 전하는 뉴스레터이고요. 그 레터를 메인으로 마케팅 독서클럽이라던가 컨텐츠 챌린지 같은 마케팅 관련 스터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희아님 이제 알고 계시는 팬이 은근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구독자가 정말 많으시고요. 이게 7,000분이 넘으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로 딱 탄탄하게 오신 분이 사실 저는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솔로프리너 1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고객 응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뭔가 핵심 고객분. 성덕으로. 네. 네네. 이렇게 지금까지 모시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처음에 말씀 주셨을 때는 1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겠다라고 느꼈고 저 스스로도 되게 세 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하겠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 촬영은 처음이에요. 어제 밤부터 엄청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도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게 되게 많아서 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엄청 큰 도움 받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딱 외적으로 보시기에나 오늘 말투나 이런 것들은 가장 준비된 창작자, 준비된 유튜버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더 정돈이 안 된 그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미 이거 보십시오. 이제 이것부터 정돈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저 카메라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네, 저희 남성 구독자분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희아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희아님이 지금 자기소개 해주셨는데 현재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크게 4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메인인 그 푸푼레터라는 뉴스레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더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레터랑 인스타그램. 관계는 사실 뉴스레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 가지 그 입소문을 내기 위한 창구 중에 하나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그 채널 특성상 인스타그램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만 명의 팔로워를 갖게 되어서 지금은 거의 약간 50대 50으로 윈윈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뉴스레터랑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이라던가 트렌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업무 관련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리는 채널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독서클럽이라던가 컨텐츠 챌린지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해서 나도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나도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께 좀 첫 장이 되어드릴 수 있는 환경 세팅을 위한 스터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자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레터를 이제 딱
올해 6월부로 3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트렌드라던가 마케팅 관련해서 매번 저희는 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전자책을 만들게 돼서 한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강의라던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정석적인 어떤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지식 크리에이터의 수익화 모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 운영하시는 챌린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글쓰기 클럽 같은 경우는 온라인 베이스로 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거의 완전 온라인 베이스예요. 마케팅 독서 모임도 완전 100% 온라인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참여자분들께서 오프라인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가끔 제가 간헐적으로 오프라인으로도 좀 열곤 있는데, 거의 98% 이상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꾸준하고 정석적인 수익화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정말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수익 모델을 만드는 1인 기업가로서는 정말 정석적인, 그래서 되게 초보나 이제 막 1인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벤치마킹하기 딱 좋은 그런 인터뷰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까지 희아님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느꼈던 건, 희아님의 푸풀레터와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사업들은 정말 탄탄하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아까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도 좀 얘기 나눴었지만, 지금까지 그 3년 동안 어떤 큰, 개인적인 예상일 수도 있지만 부침이 없이 그래도 꾸준히 잘 성장해왔고, 그리고 뉴스레터 열람률이 아직 40%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코어한 팬층들이 탄탄하게 꾸준히 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업을 정석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좋은 1인 창업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또 이렇게 있는데, 이제 푸풀레터 이제 시작하기 전 저희 과거 이야기 같은 걸 좀 많이 집중 조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이 1인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걸 실제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를 궁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거 이야기, 그리고 직장인 시절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은 2018년도에 첫 회사를 들어갔는데, 원래는 수학과였어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정말요? 네. 왜죠? 의외인데? 그래서 수학과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제 다녔는데, 3년 정도 다녔을 때, 그제서야 그 학원에서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원래는 가르쳐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럼 난 수학 좋아하고 가르쳐주는 거 좋아하니까 수학 선생님 해야지라고 생각을 되게 단순하게 했었는데, 전체 다수의 인원을 가르쳐 본 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여러 가지 경험과 감정을 느끼면서,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느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빨리 그런 경험을 해볼수록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제서야 그럼 나 이제 다른 걸 뭘 할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뭘 하다가, 그럼 마케터가 돼야겠다 해서 신입 마케터가 또 이제 운 좋게 열심히 준비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셜 커머스, IT 기반의 소셜 커머스 회사에서 첫 마케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1년차 때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메일 하나 쓰는 것마저도 되게 네. 배울 게 많아서, 네. 정말 재밌다 하면서 열심히 다녔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세요.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을 보면은 마케팅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저는 앱이 있는 회사를 다녔어서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뭐 광고 메일이라던가 FC 메시지라고 하죠.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그 광고 메시지. 네. 그런 것들을 주로 보내는 그런 카피라이팅을 쓰는 그런 시나리오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문구를 쓰고 글 쓰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막 하다가 계속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되게 항상 반복되다 보니 약간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퍼포먼스 마케팅도 해보고 싶고, 그냥 뭐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부서 이동을 하는 거였고, 네. 두 번째는 제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후자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제 기준으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실행력이 높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해서 사이드로 그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회사를 다니면서 뉴스레터를 좀 운영을 하다가
이거를 메인으로 하고 싶다라고 느껴져서 퇴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도 이름이 푸푼레터였었어요? 네, 그 처음 정한 이름 그대로예요.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예요? 그 시기는 정확히 21년도 6월에 제가 첫 레터를 발송을 했으니까 21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왜 뉴스레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뉴스레터를 제가 처음으로 사이드로 한 게 아니고 네. 저도 스마트 스토어 붐이 일어났을 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게 잘 안 맞았던 게 아니라 내가 아예 뭔가 애정이 있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은 제품을 그냥 이제 잘 팔린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파는 셀러 역할이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지속 가능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거여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했었고 그리고 한창 뉴스레터를 잘 보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레터라는 이 채널이 되게 매력적이구나 라고 느끼던 찰나에 그럼 나도 한번 글로 시작을 해볼까? 왜냐하면 유튜브처럼 영상 찍는 폼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블로그처럼 뭔가 되게 그때 당시 겁을 먹었던 게 뭐 로직이라던가 이런 걸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꼈고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시작을 해보자. 그럼 뭘 다루지? 그 당시 그래서 주제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달 넘게 썼는데 원래 자기 개발을 좋아하니까 자기 개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개발하는 채널 너무 많고 자기 개발 얘기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내가 나와서 여러분 뭐 미라클모닝 같이 해요 이렇게 하면 크게 공신력이 사실 없다라는 피드백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그럼 뭘 하지? 라고 느꼈더니 제가 현직에 있었으니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맨날 아침마다 그 관련 업계 관련 뉴스 헤드라인을 막 보내주셨었거든요. 그걸 아침마다 받아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매일 그 트렌드 같은 걸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트렌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제가 FC 마케팅을 했었으니까 당시 예를 들면 팀원들끼리 어떤 걸 막 매주 한 번씩 리포트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나 혼자 산다에 경주 여행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경주 관련 여행 상품을 메일로 보냈다. FC를 보냈다. 그랬더니 오픈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 되게 시의성 있고 요즘 트렌드를 결부하는 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런 트렌드를 좀 빨리 그리고 재밌게 알려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마케팅 트렌드 뉴스레터이고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느껴지고 네네. 되게 메타인지가 좋으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뭔가 감사합니다. 딱 뭐가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까, 뭐가 사람들이 필요할까를 되게 빠르게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하신 걸 잘 조합해가지고 맞아요. 방향을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푸풋이 왜 푸풋이에요? 푸풋은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이밍 정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지식을 넣으니까 그 풋 한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붙여서 보다 보니까 인풋하고 아웃풋하는 걸 돕자라고 해서 푸푼레터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신인 마케터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성장해요 이런 네, 느낌으로 간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좋다. 풋풋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로고에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봤어요. 푸푼레터입니다. 맞아요. 저는 발로 다 뛰어가지고 정보를 갖고 온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재밌는 게 구독자분들이 추측해서 얘기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개발 용어로 풋은 수정하다네요. 여러 번 봐주셨네요. 네, 네. 좋은 센스였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뉴스레터를 시작을 하셨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퇴사를 하셨어요. 그죠? 네. 어떻게 그 퇴사를 하시게 된 건지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이 조금 이제 흐릿해지니까 전 사진들을 막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21년도 6월에 처음으로 레터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22년도 1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렇죠. 금방 했네요. 엄청 그렇죠. 금방 했어요. 근데 사실 고민했던 건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되게 늦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원래 생각은 되게 오래 했었고, 그때
제가 사진이 마침 있었는데 퇴사한 날의 구독자 수가 400명인 거예요. 뉴스레터 400명.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퇴사를 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감하다. 근데 뭐 같은 까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를 돌이켜보면 막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어떤 그 생각의 연속들, 막 순간의 연속들의 흐름들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짓게 만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갈증이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갈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마케팅을 다 해보고 싶다라는 갈증으로 사이드를 시작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엄청 난 무조건 퇴사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이게 환경이 되게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구나 라고 느낀 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성장에 원래 제가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배우고 적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업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리고 자꾸 유튜브라던가 뭔가 컨텐츠라던가 알고리즘들이 다 그런 쪽으로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두 번째로 컸던 계기는 저는 시간에 대한 갈증이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그 일기장이었나? 블로그였나 어디에 써놨는데 나는 내년의 목표가 24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다라고 써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 시간을 완전 온전하게 내가 컨트롤해서 쓰고 싶다라는 니즈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합쳐져서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근데 우리 조씨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닐 때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맞아요. 그걸 기반으로 퇴사해야 된다 강조하시는데 400명의 푸푼 레터 파이프라인이었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고. 그 당시에 수익이 있었나요? 푸푼 레터를 기반으로 수익이 그 당시에 정말 미미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미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이유는 첫 회사를 다니고 두 번째로 이직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첫 번째 회사를 다니던 후반쯤에 나는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괜히 첫 번째 회사에 대한 도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회사도 한번 경험해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이렇게 나오기에는 네. 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두 번째 회사를 한번 가서 1년 정도를 다녔었는데 업종은 달랐거든요. 그 직군이 달랐는데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더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나가야겠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제가 고민을 하던 그 2년, 1년 이런 시간 동안 저랑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이미 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지인이 있었어요. 그 지인을 보고 이게 고민을 하던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하면 액션이 나오겠다. 저는 사실 되게 심사숙고하는 성격이고 원래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저를 오래 봐온 친구들은 제가 퇴사하고 사업한다 했을 때 전화 왔었어요. 너가 왜 너 성격에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했냐 이런 얘기도 들었을 만큼 했었는데 저도 사실 조씨님 말씀에 되게 동의해요. 파이프라인 좀 만들어 놓고 나와야겠는데 그러면 전 못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당장의 액션이 차라리 더 유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데도 나는 잘할 거야. 차라리 이거를 벗삼아서 이거를 계기 삼아서 더 열심히 하자 하고 나오게 됐어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그쵸? 일단은 생존해서 다행이고요. 그쵸. 네, 그리고 뭐 또 어떻게든 살아요. 나오면 또. 아니 그리고 또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런 사람인데 뭐 꼭 남들이 뭐 파이프라인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파이프라인 만들어야 되는 게 뭐 좋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런 인간은 아닌데 뭐 어떡해요. 그리고 뭐 회사를 다녀보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되게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으셨으니까 다행히 나에게 맞는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회사를 아예 안 가본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건 말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진짜 전혀 파이프라인에 피읍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야생에 뛰어드는 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튼 일을 해보셨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느 정도 아니까
나오는 거는 너무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는 퇴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신 건지가 좀 더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뭐 구독자 400명 딱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매주 글쓰기로 이제 뉴스레터 발송하고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 나를 한마디로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니까 또 사람이 잘 모였더라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네. 초기에는 제가 아무리 뉴스레터에서 열심히 매주 글을 써도 약간 집안에서 열심히 글 쓰는 느낌이잖아요. 네. 밖에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읽어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최대한 일단 밖에 소리를 많이 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받기라 하면 뉴스레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채널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블로그, 브런치, 뭐 이렇게 오픈에즈 같은 아이보스 같은 마케터분들 많이 계시는 커뮤니티 이런데 뭐 카카오 뷰 새로 생겼을 때 거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채널을 엄청 많이 늘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었고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일단 그쪽에도 최대한 많이 보내서 알리자. 그래야 그들의 메일 주소를 제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뉴스레터는 메일 주소가 있어야 발송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컨텐츠를 많이 발행을 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했었고 초기에는 컨텐츠도 완전 초보였다 보니까 마케팅 트렌드 뉴스레터라고 잡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어디서 어느 범위까지 알려줘야 할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네. 그냥 진짜 뉴스처럼 알려주듯이 여러 가지 트렌드 소식을 알려주는 카드 뉴스 발행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마케팅 관련해서 뭐 CRM 마케팅이 무엇일까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트렌드 코리아 그 요약한 뉴스레터를 올린 적이 있어요. 다른 커뮤니티에.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좀 빨리 올렸었거든요. 10월인가? 요즘은 책 자체가 10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쯤 좀 올렸었는데 그게 되게 빠르게 선점을 해서 사람들이 그때 유입이 좀 많이 되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좀 시의성 있는 컨텐츠를 좀 빨리 올려야겠다라고 느낀 게 그래서 좀 점프를 한번 한 게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연구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른 뉴스레터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레퍼런스로. 근데 봤을 때 금융 관련한 걸 알려주는 곳이었는데 카드 뉴스로 금융 용어, 어려운 것들을 일주일에 뭐 한 번씩, 3번씩 이렇게 발행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반응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트렌드 용어, 마케팅 용어 이런 것들을 알려줘 볼까? 해서 카드 뉴스로 발행을 했는데 그게 또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좀 이거 반응을 체크를 하고 뉴스레터에도 한번 써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좀 계속 많이 여러 군데에 알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조신님 뉴스레터 알게 된 것도 어떤 그 오픈 채팅방에서 맞아요. 레터를 처음 뵙고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된 것처럼 네. 최대한 많은 창구에 나를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 리서치가 굉장히 습관화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약간 맞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사실 1000명 좀 넘은 상태였는데 그때 곧바로 파악하고 들어와서 이제 제 프로그램을 들을 정도라면은 엄청나게 많은 리서치를 매일 거의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습관 자체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고 초기부터 그걸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빠른 성장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그걸 나한테 이렇게 잘 적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네. 많이 보는 건 많죠. 대부분 열심히 봅니다만 그걸 자기화하는 과정이 어려운데 그걸 잘 하셔가지고 성과가 잘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니면 진짜로 그냥 나와버렸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하신 거예요? 동기부여 네, 이렇게까지 뭔가 더 많이 알려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재밌어서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뭔가 좀 더 성공하고 싶은, 뭐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셔서 거기서 동기를 받으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숫자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컸던 것 같고 재밌어서 시작을 한 건 맞지만 일단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저의 메인 일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회사 가면은 일하듯이 이제 저는 이제 뉴스레터가 메인 업무가 되었으니 네. 그걸 해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방법을 찾다 보니 계속 여러 가지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중간중간 불안하시진 않으셨어요? 엄청 불안하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불안하죠. 네, 그냥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들었을 때 그 감정 곡선이 팍팍팍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욕심이 있고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결정 탁 하고 뉴스레터 또 탁 만들고 리서치 탁 하고 이런 느낌인데 그 와중에 어떤 부침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떤 초기에 400명 정도로 어쨌든 이 퇴사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뭔가 조급함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창업이라는 여정을 이렇게 한 발씩 걸어 나가셨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해요. 그냥 희아님은 어떤 감정을 겪었고 어떤 것으로 어떻게 극복이 됐던 것 같다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생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도 이거를 뭐 1인 비슷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점점 키워가시는 분들께 되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 분께도 되게 궁금한데 저는 어떠했냐면 제가 1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날의 결과값, 그게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 제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제 감정 기복이라던가 저의 뭐 몸 상태라던가 감정 상태가 그날의 결국 결과물과 맞아. 비례해요. 맞아.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아침부터 공감된다. 기분이 좀 안 좋다, 되게 우울하다, 비교를 한다 이러면 그날 결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 네, 내가 왜 기분 안 좋지? 그러면 오늘 일을 덜 했구나. 네. 결과가 안 좋았구나. 맞아요. 이게 진짜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매주 뉴스레터 퀄리티가 정말요?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낮아질 때는 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네. 또 이번 주처럼 빵꾸 낼 때 이럴 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최고. 아. 근데 그게 너무 드러난다고 하니까 똑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희연님은 대단한 건 그거를 거의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궁금한 것도 어쨌든 그런 감정 기복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는지 그냥 그런 얘기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극복까지 했다고 제가 표현하기에는 감이긴 한데 네, 약간 네. 이렇게 내려가면 메꾸고 내려가면 메꾸고 이런 느낌인 것 같긴 네. 한데 제 그냥 경험담을 좀 들려보자면 일단은 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환경이. 네.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한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뭔가 그런 부침이라던가 힘듦이라던가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고 그럼 나는 차별성이 무엇인가, 푸푼레터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빠지다 보면 가끔은 혼자 생각한다고 해결이 안 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감정 속에만 매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차라리 비슷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일 아니더라도 혼자 일하시는 분과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모임 같은 환경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그것만으로도 되게 이러면서 되게 리프레시가 되고 이런 거 나 적용해봐야겠다. 내가 그 감정에 매몰될 시간에 그냥 이거 적용이나 하자. 적용도 하나 안 해놓고 왜 이렇게 우울해 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네. 이런 명언도 많이 듣고 되게 많이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좀 되게 계속 비워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일어나려고. 그래서 저는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에 되게 꽂혀 있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 좌절이라던가 이런 감정을 안 마주칠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계속 맞아요. 마주칠 건데 그러려면 내가 롱런을 하려면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딛고 일어날 오뚜기 같은 능력을 가질 방법을 스스로 빨리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찾는 중이에요. 저도. 그래서 혹시 세 분은 어떤 근데 이제 노하우가 말씀 있으실지. 듣다 보니까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수학을 하면 그런 게 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궁금해요. 같아요. 맞죠? 그런 것 약간 같아요. 네. 이게 단어가 너무 논리적으로 정연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맞아요. 수학을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한다고 준비를 좀 했는데 근데 멘트 약간 준비. 저는 그 모든 경험이 다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진짜 그렇다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데 수학을
그 4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딱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 왜 2냐 이런 걸 배우거든요. 네. 왜 이런 걸 증명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지나가지 않고 네. 증명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좋아요. 제가 뭐 여기에 말한 줄 안 되지만 전 경제학도로서 경제학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한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현 시점에 딱 기울기를 보고 현 시점에서 최적화하는 거죠. 미분했을 때 그렇죠. 그걸 이제 마지널하게 한계적으로 사고한다고 하는데 경제학도 뭐 1인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 이제 희연님이 특이한 게 되게 부침이 없이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어떤 백그라운드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감정선을 여쭤봤냐면 네. 뭔가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흔들림이 있었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근데 네. 다들 오해하신 저 되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 많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저를 조금 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탄탄하게 그렇죠. 그 뭔가 번아웃도 없이 잘하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안에서 맞아요. 진짜 와 롤러코스터 혼자 엄청 타거든요.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최측근들은 알지만 그냥 겉에 좀 드러내지 않을 뿐 네. 정말 많다라고 그렇구나.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회복하는 거죠. 네. 그냥 항상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김연아님의 명대사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 그냥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고. 네, 약간 네. 그렇게 좀 셀프 모티베이션 되고 항상심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불확실성이 큰 이런 사업 요즘 세상에 좀 더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좀 그런 종류의 인간인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어떤 경험이 있어든 태어나기를 그런 건지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 불확실성을 좀 받아들이고 그냥 항상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같은 게 좀 그냥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불안함을 견디는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사후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면 뭐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이제 맞춰서 맞아요. 회복을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애도 낳아봐야 그 힘듦을 안다고. 저 그리고 근데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은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그러니까 저도 딱 그냥 뭐 나는 무조건 잘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타트업 왔는데 스타트업 커리어 한 8년 정도 하면서 계속 그 안 되는 사업 위주로 잘 안 되는 사업 실패만 좀 경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항상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으니까 뭐 열심히 했는데 저는 1인 기업으로 전환하고 나서 대충 사람들이 좀 이걸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방향이 좀 맞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작은 걸 하는 거지만은 미래로 가는 거 방향과 내가 맞게 가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게 실제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머릿속에 딱 그게 인셉션 되는 순간 그 항상심과 회복 탄력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세상의 방향과 맞게 가고 있다. 내가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는 내 마음속의 어떤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또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되게 큰 원동력인 것 같고 오늘 내일은 안 보이지만 5년, 10년은 이 방향이 맞아. 그런 생각이 나한테 있으니까 좀 견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이제 돌아와서 뉴스레터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싶은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뭐 향상심 이런 것도 중요하고 꾸준함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푸푼레터는 여러분 정말 꾸준합니다. 진짜 대단한 뉴스레터예요. 3년 동안 이 빵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낸 적이 몇 번 없으세요. 대단합니다. 저는 벌써 지금 9개월, 10개월 했거든요. 빵꾸 벌써 5번 냈어요. 거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 그치만 사죄하세요, 빨리. 네, 사죄하겠습니다. 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뉴스레터는 주기성이 생명이에요. 빵꾸 안 내는 게 생명이거든요. 진짜 그 주말랭이 엄지님도 그 인터뷰에서 그걸 얘기를 하셨었어요. 뉴스레터는 주기성이 훨씬 중요하고 내용은 사실 그 잘 채워나가서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그거가 낮아질 때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열람률, 그러니까 주간 열람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클릭률이에요. 클릭률이 그 내부적으로 떨어졌을 때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그 분석을 매주 팀이 한대요. 왜 열람률이 이번에도 낮았을까에 대한 그 회고도 매주 한다고 하시고요. 그거를 또 나중에 또 직접적으로 많이 여쭤볼 텐데, 근데 희아님의 뉴스레터 열람률 지금 몇 프로이신 거죠? 지금은 한 40에서 43%? 그러니까요. 3년 된 뉴스레터가 40%를 넘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맞아요. 구독자도 적지도 않아요. 네. 7,000명이 넘으시고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이걸 이렇게 꼭 지키시는 이유라든지 이것을 신혼여행 최근에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뭔가 여행 다니는 와중에도 보내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이유,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유는 사실 제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가 이유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향도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뭔가 정해진 건 꼭 해야 하고 약간 안 하면 죄 지은 것 같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인데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켜왔었고, 사실 저도 2번 정도는 쉬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지난 그 여행 갔을 때 한 주는 사실 쉬고 그 다음 주에 레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또 누군가는 그냥 2주 다 쉬고 편하게 갔다 와라 라고도 했었는데, 거기서 뭔가 제가 그 여행지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하와이에서 편지할게요 이런 것처럼 좀 에세이처럼. 근데 저는 에세이를 할 수는 없으니 제 식으로 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좀 생생하게 전하면 조금 더 좋고 새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한 주는 인풋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작업을 해서 보내는데 좀 새로운 저에게도 경험이었고, 이때가 한 번 쉬었었고 그 저번에 한 번 쉰 거는 딱 작년이에요. 23년 5월쯤에 한 달 휴재를 했어요. 저도. 그때는 되게 큰 결정이었는데 하다 보니 약간 좀 제가 매주 발행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지키다 보니 점점 제가 퀄리티가 낮아지고 스스로 느끼기에, 그리고 뭔가 숙제처럼 발행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의무적으로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퀄리티를 보낼 바에는 처음에는 그렇더라도 일단 보내보자, 점차 발전할 테니까 였는데, 그때쯤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 달 쉬고 좀 재정비 시간을 갖고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쓸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자 해서 공지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35분? 40분 이렇게 그 피드백을 주셨는데, 진짜요? 그걸 제가 너무 이렇게 재밌는 게 제가 스스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느끼셨나 봐요. 요즘 사실 안 그래도 그죠? 약간 T이신 분이 계셨는지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따뜻하게 너무 잘 보고 있으니 뭐 2달이고 3달도 좋으니 푹 쉬고 돌아오셔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오히려 저에게 되게 다 도움이 된 게, 안 그래도 조금 약간 요즘은 사실 잘 안 눌린 적이 많다. 그 내용도 사실 뭔가 광고 같은 내용들도 좀 많았다. 근데 단언컨대 광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를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 안 거예요. 내가 그냥 사례로 좋은 브랜드 소개를 했는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광고로 느끼실 수 있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차라리 지금 한 달간 충분히, 그러니까 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푹 쉬시고 생각 잘해서 돌아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나는 푸푼레터의 2호, 43호, 45호 이때가 진짜 좋았다. 이런 레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한 분이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양질의 피드백을 받고 이게 좀 쉬는 것도 과감하게 할 때가 중요하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네. 한 달 쉬신 거네요. 네, 한 달을 탁 쉰 거고, 한 번도 쉬지 않다가 그냥 저처럼 펑크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탁 쉬고 한 번 재충전 쫙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신 거군요. 네, 그렇죠. 멋지다, 진짜. 그 고객분들이 아니라 이제 구독자분들의 피드백도 그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 뉴스레터가 되게 좋은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1:1 커뮤니케이션 하는 듯한 느낌을
하니까 저도 그런 메일을 조금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찐사랑이다. 네, 완전히 너무너무 내용 좋았고 감사하고 커피챗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좀 받아요. 저도 많이 받고. 근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뉴스레터는 정말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오디언스를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막 근데 궁금한 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성을 이제 잘 지키시고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뉴스레터를 통해서 네. 어제 그 찐팬들을 모으셨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우선은 뉴스레터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청중들이 모였으니 여기에 광고 같은 걸 하는 경우, 그러니까 광고를 통한 수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터디 프로그램들 그리고 멤버십을 네. 통한 이런 모델이 있고 그리고 전자책과 같은 모델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강의랑 컨설팅이 네, 있는데 네, 비중은 사실 강의 컨설팅은 제가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좀 할 때 제가 준비를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다른 것들이 가끔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좀 그 시간이 확 줄어드는 경우를 조금 많이 경험을 했어서 이제 거의 줄여놓고 많이는 하지 않고 있어요. 또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그 광고 수익, 채널을 통한 광고 수익, 그리고 스터디 운영, 그리고 전자책 판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광고 수익은 어떻게 오게 되나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보통 오는 건가요? 어떻게 인바운드로 오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DM은 제가 누락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보통은 그 업무 메일로 받고 있고 보통은 뉴스레터랑 인스타그램 말 그대로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네. 의외로 또 약간 요즘 마케팅 관련한 뭐 뉴스레터 뭐가 있어 했을 때 그 동료라던가 아시는 분이 뭔가 추천해줘서 네. 그 담당자분이 연락 주시기도 하고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아, 꽤 한마디로 수익성이 있는 건지 광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광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광고를 받을 때마다 큰 금액을 먼저 뭔가 금액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것으로 절대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대부분 다 혹시 뭐 문서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그 광고를 하시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시고 그렇게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겪은 다음에 결과물 보고 지급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제 희아님은 어떻게 광고 집행을 하시고 어떻게 결과물 내시고 비용을 받는지 이건 것도 좀 궁금해요. 초기에는 네. 저도 아예 정보가 없고 네. 내 채널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니 사실 내가 가치를 매기기 마련이더라고요. 네. 나는 이 정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면 안 하겠어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업계는 요 정도야. 그럼 난 요 정도 선에서 해보자. 이런 투 타입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숫자로 이 정도 업계 이 정도니 나도 그럼 요 정도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메일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정교화해야겠다, 시스템화해야겠다 해서 채널 소개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스레터 규모 이 정도고 구독자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오픈율은 어느 정도고 이러이러한 광고 타입이 있고 얼마다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이렇게 광고주 이렇게 의뢰 주시는 분들께서도 일단 이 채널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줘도 될까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제시하시지 않고 보통 그냥 가볍게 물어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한다라는 그 채널 소개서를 드리고 이 중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회신을 주시는 거죠. 근데 저도 느낀 거는 광고 의뢰 주시는 업체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부를 진행하진 않고 마케팅 트렌드를 전하는 뉴스레터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소구점이 있는 곳만 진행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연관이 아예 없는 것들은 죄송하지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검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데는 혹시 사례를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네. 한 데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스타트업에 어떤 마케팅 플랜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 브랜드 소개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아예 전문 인터뷰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경우에는 뭔가 챌린지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그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오셨던 그런 창업 스토리부터 마케팅 플랜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오. 제가 듣는데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생하게 좀 전달을 했더니 그 구독자 피드백 진짜 많이 왔어요. 그건 광고를 붙였음에도 정말 좋았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브랜드 앞으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선순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되게 그래도 구독자 피드백도 되게 좋으시네요. 생각보다 더.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엄청. 근데 되게 소통이 되게 활발하고 되게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저도 받았었어요. 엄청 많지는 않고 네. 진짜 좋을 때는 그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구독자 관리라는 또 그 개념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말랭이 엄지님도 예전에 강의 같은 걸 비슷하게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구독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구독자 10명한테 선물을 드린대요. 주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100명인가 10명인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열람을 해주시는 그런 고객분들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구독자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되게 푸플레터도 그런 관계가 되게 좋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저도 뉴스레터를 하지만 제 이름을 하면서 조금 더 피드백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푸플레터에는 이름이 푸플레터로 이제 소통이 되는 경우가 좀 더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개인적인 사람이 글을 쓴다는 느낌을 어떻게 뭔가 전달을 하시는지 혹시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근데 마지막에 고민으로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초반에 시작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번 주 트렌드 뭐뭐뭐 그냥 이렇게 해서 완전 레터처럼 보내지는 않고 에디터스 레터라고 해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이름 불러드리면서 누구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조금이라도 레터를 써요. 그래서 운영자, 푸플레터 운영자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걸 느꼈었는데요. 이런 걸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사람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이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클리핑해서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느끼려고 말씀을 드리고. 되게 힌트가 된다, 나한테. 그리고 말투도 조금 다른 게 딱딱하게 쓰지 않고 되게 구어체라고 하나요?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네네. 아니 구어체 맞죠? 했어요. 라든가 다로만 끝나지는 않고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오피셜하게 지키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후반부 마지막 쪽에는 이번 주 레터 어떠셨는지 피드백을 의견을 주시면 큰 힘이 된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창구를 만들 수 있는 버튼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인스타그램 비율도 좀 5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최대한 좀 스토리라던가 이런 걸 올려서 나라는 사람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야 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다 보니 독서 모임 멤버분들은 제 얼굴을 아시고 그쵸. 그분들한테는 푸플레터보다 희한님이 더 익숙한 거예요. 그분들은 제 이름을 아시고 얼굴을 아시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은 사실 대다수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강약을 조절을 하면 정도를 조절을 하면서 예를 들어 주문했으면 그런 화면 캡처해서 이러이러한 거 오늘 독자분들 멤버분들과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을 더 많이 좀 그래도 드러내시는 편이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구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비즈니스 있으시잖아요. 광고, 스터디, 멤버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주력하는 상품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전에도 좀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도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줘야 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기는 한데 현재는 뉴스레터랑 전자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본질인 컨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전자책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을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판매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매력도가 크고 그게 사업을 할 때 사실 수익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수익이 없으면 지속을 할 수 없으니 그걸 위한 창구를 좀 많이 마련을 해놔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자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책과 뉴스레터입니다. 오히려 스터디가 아니에요? 오히려 스터디가 아닌 스터디는 지금
고민이 많아요. 되게 정말 재밌고,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푸푼레터의 코어는 독서 모임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더 크게 가져갈 것인가, 커뮤니티화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원이 커질수록 개개인의 만족도는 조금 줄어들고 그 운영자와의 긴밀한 그 친밀감이 떨어진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그 딜레마이자 고민은 이걸 더 늘려가서 되게 크게 규모를 키울 것인가, 네. 아니면 이 정도 규모로 약간 조금 더 되게 친밀하면서도 그냥 한 분 한 분에게 더 강력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조금 많습니다. 현재 그 멤버십 스터디 독서 모임의 가치 제한이랑 타겟 고객은 뭐예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뭐 멤버십 프로그램, 뭐 독서 모임 스터디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계신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마케팅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가 완전 마케터는 아니지만 마케터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세요.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디자이너도 있고 뭔가 혼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책방 운영하시는 분 정말 많은 풀이 계신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구독자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자기 일에 욕심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은데 여기서 마케팅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마케팅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 뭔가 뭐 하루에 하나라도 배워서 적용해보자, 이런 환경 설정을 해드리는 역할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예를 들면 마케팅 독서 모임도 우리가 사실 제일 쉬운 게 책 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책 읽더라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제 읽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 나누고 나 이러이러한 거 한번 적용해볼게요 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그 실행력이 확실히 더 높아지는 걸 저 스스로도 경험을 했고, 맞아요. 다른 분들께도 많이 피드백을 들어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시연님도 하고 계시지만 저도 릴스 챌린지라던가 인스타그램 콘텐츠 챌린지 같은 거 진행을 여러 번 했었어요. 맞아요. 꽤 먼저 하셨어요. 꽤는 아니지만 아닌가? 네, 1월부터 하신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컨텐츠 나도 인스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저만 해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환경 설정이기도 했고, 제가 그래도 0부터 2.6만까지 키워본 경험을 나눠드리면서 좀 생생하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 챌린지 같은 거 하고, 아니면 뭔가 글쓰기 관련해서 뭐 영감을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열고, 다 저의 코어는 마케팅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떤 그 상품이 딱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 고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 같이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여러 시도를 하고 계신 거고요. 맞아요.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계속 반응이 좋고 리텐션이 높으면, 그러니까 다시 유지하시는 비율이 높으면 쭉 가져가는 거고, 그게 마케팅 독서 모임이고 22기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 시도를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저 약간 그 희아님 고민하시는 거에 저 나름대로의 그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좋아요. 네, 좋네요. 릴스 챌린지 하셨고, 글쓰기 챌린지 하셨고, 그리고 독서 모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런 다른 것들은 리텐션이 좋지가 않았었나요? 아니면 궁금한 게, 릴스 챌린지 한 4번 정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근데 거기서 지금은 안 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그거를 왜 앞으로는 지속하지 않을지, 그것도 좀 그냥 듣고 싶어요. 백그라운드 스토리. 다시 지속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조금 더 디벨롭 해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맞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계속 운영하면서 줄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고, 네. 지금 사실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 대비해서, 다른 스터디들 대비해서 내가 분명하게 줄 게 있고 가치가 있다, 내 스스로 자신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계속하고, 네.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잠시 리뉴얼을 거치거나 네. 아니면 그냥 스톱하거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리소스의 영역도 사실 있어요. 진짜 제가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보니 아무래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케팅 독서 모임은 사실 리텐션이 되게 높은 편이라 네. 거의 50%가 넘고 그렇구나. 1년 넘게 참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반응이 분명히 있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저도 좋은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시면은 뭔가 반응이, 리텐션이 낮다라든가 뭔가 내가 보완할 점이 많다 싶으면 멈추고 재정비하고
간다. 이쪽이 건강한 사업을 하는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요즘 멈춰야겠다. 나는 새로운 브랜드를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면서 여러모로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이 뭐 평점도 좋고 후기도 좋고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달리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잘 탄탄하게 잡기 위해서 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게. 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이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들으니까 계속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네. 저렇게 해야 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대면으로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맞죠. 그런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궁금한 게 그럼 저 하나 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챌린지 여러 개 하셨었잖아요. 그때 강의 같은 것도 하세요? 챌린지 기간 내에요? 예. 강의 형태로 그러니까 줌을 열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강의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강의는 조금 있고 네. 그 와중에 그 멤버들 간의 피드백을 하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멤버분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셔서 처음에는 저도 독서 모임에서도 인스타 브랜딩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었고 이랬는데 이제 다른 스터디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도움을 막 1시간 내내 막 주는 것보다 네. 다른 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듣고 교환하고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군요. 이런 소통을 하시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고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만족도를 느꼈다고 느끼셨는 거예요? 후기를 통해서 소통이요? 네. 네. 후기를 통해서. 그리고 챌린지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끝났을 때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확실히 다름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강의만 했을 때도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저도 신기한 부분이었는데 네. 되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신 게 느껴져서 약간 운영자는 조금 뒤로 가되 저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코호트 챌린지를 이제 2-3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것과 더불어서 강의 비슷하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보통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Q&A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족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2개가 균형적으로 잡히니까. 저 사실 솔로프리는 1기 했을 때는 강의 안 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주냐 이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소위 말하는 뭔가 온라인에서 그 월급쟁이 부자들이 하는 듯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스파르타 코딩 클럽 같은 데서 전문적인 강의 플랫폼 같은 데도 코호트 같은 느낌으로 하면서 강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 회사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교육 회사였나?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찰나에 다른 그런 균형점을 오히려 잘 지켜 나가면서 꾸준히 잘하고 있는 데가 지피터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데가 여러모로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보면서 1인 창업은 꼭 교육으로만 가고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요즘 또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아니라 좀 다른 모델을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희아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강의 같은 느낌으로 비중을 두기보다는 다른 쪽의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많이 가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꼭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냥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의도보다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조금 큰 것 같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주시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생각해 본 게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일기로서 주시님께 주시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돌이켜보면은 솔로프리너는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라는 걸 보고 오시잖아요. 조씨라는 사람이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레터를 쓸 수 있는 과정이라던가 팁이라던가 어떤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잘 모으시지? 이런 게 궁금해서 오시다 보니 강의가 듣고 싶고 그분의 삶이 궁금하고 네. 생활은 어떻게 하실까? 시간은 어떻게 보내실까? 이게 궁금한 것 같고 저는 독서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컨텐츠 챌린지다 보니까 그게 주체가 사실 저는 호스트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 멤버분들이 독서를 해야 되고 내 생각을 써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내가 컨텐츠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쵸. 스스로 저를 해야 막 된다. 엄청 드러내서 했다기보다는 네네네. 물론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 제가 0부터 2.6만까지 이렇게 키워봤어요. 이런 경험도 알려드릴게요가 큰 메리트가 돼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네. 막상 들어왔을 때 만족도는 타인에 의한 피드백, 네. 다른 멤버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교류를 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더 크시고 그랬을 때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게 아닐까? 제가 그냥 혼자의 생각은 약간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챌린지 사업과 교육 사업의 중간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을 항상 저는 봤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 근데 챌린지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습관을 사는 거고. 네네. 근데 교육이라는 거는 강의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하이브리드 코호트 모델이 요즘은 계속 대세인 것 같아요. 네네. 계속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계속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어쨌든 고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코너로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얘기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사실 그 희아님께서 여러 고민들을 많이 안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얘기 많이 나눠보면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보자 고민 해결 상담소를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저희 패널 3명이 희연님의 고민을 같이 들어드리고 많은 질문 좋으니까 같이 한번 저희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생각하는 방향을 얘기를 드리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있으신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지속하고 좀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이제는 멤버분들, 고객이라고도 하죠. 저에겐 독자인데 독자분들과 소통이 있고 좀 끈끈한 관계를 맺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모든 채널에서 푸푼레터라는 로고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온전히 완전 지식만 전달해주는 그런 채널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로고 속에 있는 미디어 채널로서 어떻게 하면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을 좀 더 늘리고 친근한 관계 형성을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요즘 정말 많고 혹시 세 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나 뭐 생각이라던가 이런 걸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사람이 나오는 게 일단 유리하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사람을 이렇게 특히 개인적인 이유로 노출하기 싫으신 게 아니라면 저는 뭐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잘 활용하는 게 좋다. 되게 좋은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뭐 지금이라도 좀 더 나를 컨텐츠의 전면으로 끌어올리고 인스타그램 얼굴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시는 뭐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건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저는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저는 관계보다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랑 꼭 이렇게 1대1 커뮤니케이션에서 쌓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잘 발행하는 사람으로만으로도 또 저는 신뢰가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뭔가 좀 더 다른 관점이 있고 다른 배울 만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 관계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 이제 신뢰라고 생각하고 이 신뢰를 쌓는 것이 내가 더 오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걸 기반으로 수익화하기 위해서 더 필요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시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 이름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맞아. 내 이름을 그러니까 내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닌데 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제 이름을 내기 시작한 것은 그냥 약간의 깨달음 같은 게 있었던 건데 그냥 장기적으로는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훨씬 더 그냥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내가 주고 싶은 게 좀 많아졌다 보니까 그냥 제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다 바꿨거든요. 원래는 다른 뉴스레터도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냥 제 이름 넣고 하고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든 유튜브 계정이든 전부 다
유튜브도 제가 2번을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또 바꿨냐고 또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름을 그냥 저도 넣겠다라고 약간 선언을 한 거였거든요. 원래 다른 이름이었다가 아마 병준님은 다 아실 테지만 그래서 이건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동해서 변화가 일어났기는 한데 그게 좀 유리한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정확하게 그냥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소통을 하잖아요. 그냥 그분들은 제가 잘 응대를 해드리거나 뭐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저랑 뭔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뭐 잘해주거나 뭐 그런 부담은 사실 전혀 없고요. 그냥 신청을 해주시거나 1대1 요청하면 정말 열심히 이제 봐드리기도 하고 얘기 들어드리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멤버십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저도 팬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찐팬을 계속 소통한다던가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가장 처음에 참고했던 모델이 프로젝트 서먼이었어요. 서머님. 네, 서머님이 가장 저한테는 롤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어떻게 저렇게 잘 운영하고 관계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몇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신의 회고, 그러니까 사업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공유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레터든 아니면 뭐 그 유료 멤버십을 하시는 분들에게든 어쨌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다 많이 공유하셨었어요. 그걸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저도 솔로프리너 랩 내에서 조시의 칼럼이라는 걸 쓰고 그것을 매주 1, 2회 정도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반응이 좋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고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제 멤버십에 거의 한 40, 50%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거 보려고 온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두 번째로는 그 오프라인으로 아무래도 만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서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간을 자기가 대여하셨잖아요. 거기서 뭐 정기 모임 같은 거 항상 진행하시고 아예 그냥 내가 상주해서 거기서 뭐 팬들과 만나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드신 거라고 이해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간 제휴를 최근에 해가지고 저도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팬들이랑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을 조금이라도 계속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랩에 오시는 분들은 1대1 온보딩을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얼굴을 모르고 대화를 안 해봤으면 관계가 안 생기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다시 생겼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뭔가 관계를 뭔가 형성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방향성이 좀 있으세요? 우선은 일단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이런 레터, 제가 만든 콘텐츠, 이런 모임,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네. 어떤 게 아쉽고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것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을 전 진짜 좀 생생하게 듣고 싶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터에 대한 글을 치시고 오셔라,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좀 솔직하면서도 이런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좀 친해져야 제가 조금 더 이분들에게 동기화돼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고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독서모임에서 카피책이라는 책을 6월에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카피라이터는 그 문장을 채집하는 사람이라고, 네.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 목소리를 이제 어디서 채집을 하냐면, 실제로 내가 그걸 전달할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단어, 그들의 뭐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뭐 말들, 표현들, 이런 거에서 채집을 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실제로 제가 진짜 말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가 더 궁금한 거죠, 저도. 그래서 좀 더 이런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그런 걸 최대한 많이 해서 반영해서 발전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는 창구는 뉴스레터와 인스타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반반이라고는 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디가 더
좀 더 뭔가 소통이 잘 되는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래요. 좀 더 생생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인 건 인스타그램이고요. 역시 그렇죠. 아무래도 네. 댓글이라던가 뭐 네네. 스토리를 바로 연다던가 이런 게 있고 조금 진중하게 더 대답을 듣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빈도는 더 적지만 네. 뉴스레터인 것 같아요. 두 개 그렇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라 하면 네. 요즘 제가 제일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로드맵을 그리는 거거든요. 큰 그림을 보는 거. 네. 초기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실행력을 좀 끌어올리고 내가 일단 거절하지 말고 내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다 해보자로 해서 뭔가 이렇게 막 가지치기처럼 했다면 지금은 좀 더 나무보다 숲을 보고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좀 선택과 포기의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서 달려가야겠어라고 결정을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그리고 결정하고 달려가시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아까 그 수익화 관련해가지고 아까 그 얘기 드렸던 얘기를 딱 그렇게 물어보시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냐고 물어보시지 않아가지고 네네. 뭐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이 질문과 쓱 가가지고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얘기 나눴던 거랑 그러니까 저의 그냥 의견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앞쪽에 얘기 나눴던 거랑 약간 다른 맥락이에요. 저는 사실 이 그 관계보다 저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저는 지불용이 돈을 얼마나 내냐. 그래서 고단가, 높은 객단가의 상품을 찾아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매력 때문에, 나에 대한 호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것도 되게 좋죠. 그리고 나가 창작자로서 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힘이고. 근데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는 문제가 뭘까? 그리고 그 돈이 3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30만 원 내는 문제가 뭘까? 그런 걸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가 해야 했으면 정말 그건 돈으로 낸 거니까 정말 코어한 문제여가지고 앞으로 내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내 사업에서 그 객단가가 높은 상품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돈이 팍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뭔가 전 다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금융치료랄까요? 혈액순환이 되죠. 혈액순환이 되죠. 그래서 그 높은 단가의 상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 스몰 브랜더가 그런 거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스몰 브랜드를 하시는 커머스 브랜드들에게 뭔가 오프라인인가 온라인인가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운영하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비싼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서 모임도 좋고 챌린지도 좋지만 아까 그 조신님 고민이랑 이어지는 건데, 이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강의가 들어가야지 그 객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게 강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객단가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주는 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건데, 스타트업 마케터인 거냐 아니면 스몰 브랜드 마케터인 거냐, 내가 소구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집단의 아주 분명한 문제, 이걸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비전을, 로드맵을 두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동의해서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 뭔가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프랙티셔너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어요. 그게 뭐냐는지 보니까 그냥 이론이나 실무에 그냥 구분하지 않고 실무를 직접 바로 최전선에서 달리면서 그걸 바로 이제 전달하는 사람을 프랙티셔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인풋을 제가 만약에 학부 4년 동안 쌓았으면 1년이면 다 쓰잖아요, 보통. 특히 강의라고 한다면 6개월 주기로 다 쓰기도 하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더 빨리 배운 다음에 더 빨리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되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고 이 방향성 자체가 사실 제 미션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힘들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로드맵이 좀 자연스럽게 쌓였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빨리 소위 말하면 찍먹을 해보고, 병주님이 하시는 것과 좀 비슷한 방향인데 찍먹해보고 알려준다. 이 커다란 이제 방향성 자체가 나오니까
이게 사업성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로드맵은 정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가는 건 그냥 당연히 1번 순위고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실현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본다면 저는 빨리 인풋을 더 많이 넣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현님 얘기하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실용적인 걸 보태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그 희아님도 그렇고 다른 구독자님도 그렇고 저는 AI를 섞어가지고 뭔가 비싼 상품을 만들어 보는 거 되게 좋은 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메가 트렌드이기도 하고 사실 AI가 그 AI 그 자체에서는 크게 밸류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랑 쓱 깠을 때 저는 그게 그 밸류가 나온다고 습관인 거 어디서 섞었을 때 밸류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컨텐츠 신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AI랑 결합했을 때 정말 차별적인 컨텐츠가 나오고 사람들이 되게 필요로 하면서 비싼 돈을 내는 어떤 컨텐츠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그런 고단가로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테스트해봐도 좋지만 뭐 AI와 트렌드 이것도 너무 되게 좋은 그 섞일 수 있는 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의견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로드맵을 확실히 그리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특이하게 브랜드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시작해서 반대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솔로푸니너라는 그 브랜드를 키워 나가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1인 창업을 할 것인가 어떤 기업 형태로 나아갈 것인가 이 고민의 기로에 계속 있어요 아직도. 근데 사업을 성장시키고 지난달보다 더 많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스케일업을 계속 하고 싶지만 1인으로서는 어쨌든 리소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쓰고 혹은 뭔가 그 다른 시스템을 쓰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에 매일 살고 있어요. 희아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1인 창업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병준님, 희아님 말씀하신 대로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프로품 레터라는 것을 좀 더 스케일업을 해서 뭐 주말랭이처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말랭이도 팀이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다른 커머스 사업이라 내가 이런 걸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를 안정화시켜 놓고 그 하나가 내가 직접 리소스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작가 그리고 다른 그 커뮤니티 매니저 이분들이 퍼플 레터를 운영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제 다른 신사업에 진출을 해서 확장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시의 프로덕트 레터라는 것을 저 지금 작가분이 계세요. 그 작가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 발행한 글은 없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아직은 쓰지 않은 글을 내보낸 적은 없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곧 안 쓴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브랜딩 하고요. 리브랜딩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리브랜딩 작업을 좀 되게 탄탄하게 하고 싶은 생각을 요즘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저분들을 이제 그 같이 오게끔 해서 퀄리티를 유지한 채 이제 제가 다른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되게 재밌네요. 우리 개인이 더 강조되는 방향도 있고 브랜드가 강조가 되는 거 있고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롱블랙 이런 팀은 이런 식으로도 잘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다 두 가지 경로가 있고 내가 뭐가 더 잘 맞을까를 이제 우리 희한님이나 우리 구독자님도 결정하셔서 그 방향으로 뚜벅뚜벅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 혼자 보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녹화했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네. 재밌게 흘러갔었던 것 같고, 세 분을 뵙게 돼서 되게 저에게도 귀한 자리였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촬영이 처음인데 네. 이렇게 편하게 배려해 주셔서 저도 좀 제 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나온부 구독자분들께도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많이 도움 됐죠. 네. 너무 큰 도움 됐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실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촬영한 채널이 되었네요. 맞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희아님과 함께 하게 된 자리 여러분 즐거우셨길 바라겠고,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푸플레터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나 혼자 부자도 꼭 구독을 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또 다음 주에도 더 즐거운 콘텐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